자, 이제, 자, 됩니다. 풍수지리다. 좋은 바람 만나고 좋은 물 만나면 좋은 땅 된다. 그걸 이치적으로 알아보자. 나쁜 바람 만나고 나쁜 물 만나면 나쁜 땅 된다. 쉽죠, 그죠? 예. 네. 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기까지 시간 걸렸어요. 예. 자, 그러면 이놈을 수단으로 이놈을 공부해서 좋은 땅을 찾아보자 하는 거죠. 예,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치가 있더란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전달이 가능하더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참 조심스러운 게 이 논리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 아마 제 말을 조금 다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논리가 맞다고 해서 현실까지도 맞는 건 아니에요. 아주 요거 좀 많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부부싸움이 해결이 돼요? 그죠? 논리적으로 자기 잘한 거를 막 이야기했다 한들 부부 갈등이 해소되는 건 아니듯이 현장에선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논리가 맞으니까 또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됐으니까 그건 진리야 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좀 말이 어렵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 변화무쌍함을 논리만 가지고 할 땐 잘못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강의를 하고 받아들여 가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제가 검증된 논리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어요. 그 제가 하나하나 사건 나타날 때마다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탁탁 해드릴게요. 예. 요거는 응용된 부분이고 이건 유추된 부분이고 이건 전통 풍수지에 있는 내용이고 이러고 제가 다 해결을 해드릴게요. 예. 자, 그럼 오늘 물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먼저 바람만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바람이 좋은 바람이고 어떤 바람이 나쁜 바람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은 바람 어떤 바람? 봄바람, 산들바람. 나쁜 바람 어떤 바람? 태풍, 북풍, 한설 같은 바람. 자, 질문 낼게요.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북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두 손 꽁꽁. 무슨 노래예요? 제목이? 단장의 미래곡이죠. 북풍 한설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느낌들이에요? 따뜻하다, 반대? 차갑다, 춥다. 부드러운 느낌이다. 그럼 반대는 거칠다, 날카롭다. 야, 그 바람을 맞으니까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 생기가 도는 것 같다. 와, 그 바람 맞으니까는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이제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럼 바로 우리 집을 꾸미더라도 어떤 바람이 불게끔 꾸미면 돼요? 윗바람처럼 꾸미면 되고요. 밑에 바람처럼 꾸미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들어갑니다. 요즘 이제 좀 재력이 재정적인 게 좀 안정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집안을 거실을 천장, 바닥, 거실의 벽 내면을 대리석으로 흰 대리석으로 쫙 꾸몄어요. 그러면 따뜻하게 느껴진다, 차갑게 느껴진다. 차갑게 느껴지죠. 풍수적으로 잘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예요. 이 논리가 탁탁탁 돼서 탁 나온다니까요. 그럼 제 논리를 계속 6개월 듣다 보면요, 풍수책 읽으면 그게 그거, 그게 그거, 진도가 막 나가. 제 6개월 들으면서 줄기와 큰 가지 3개를 딱 머릿속에 외우기만 하셔도 집에 가서 저한테 일주일 동안에 딱 10분만, 저번 주에 뭐 배웠지? 10분만 이라고 그것만 보고 오시면 돼요. 복습은 10분만 하시면 돼요. 안 그럼 여기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저번에 뭐 공부했더라? 10분만 공부하셔도 될 만큼 줄기만 잘 잡으시면 돼요. 나중에 공부하면 이게 지금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절대로 제가 딱 책에 있게끔 착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꽃봉오리 딱 피게 만들어 줄 테니까 예, 책에 있게 할 건데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쪽 벽면에 500씩 들여가지고 대리석을요. 500, 500, 500, 500, 500, 500 들이면 얼마 들었어요? 대리석으로 3,000 들었어. 그것도 이태리 수입제 최고급으로. 해운대 많죠?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똑같은 3천만 원을 들이더라도 한 면 정도만 최고급 중에 최고급으로 대리석을 꾸며서 2천만 원 발라버리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벽을 꾸며도 돼요. 따뜻하게 우드로 깔 때는 우드로 깔고 헝겊으로 벽을 해야 될 때는 헝겊으로 하고 이해됩니까? 최고급 재질로도 나머지 1,000만 원을 해서 붙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 벽지 인정하듯이 포인트 대리석 한 면 정도는 오케이예요. 근데 그거를 대리석으로 아래에 다 싸발랐다. 그거는 풍수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풍수를 모르니까 돈 갖고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집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차갑게 느껴지면 뭐부터 딱 문제가 생겨요? 가족이 사는 집인데 따뜻해야 되는데 차갑고 냉기가 흐르게 되면 뭐부터 깨진다? 화목부터 깨져요. 사람이 정 갖고 사는 거거든요. 가족은요. 친밀감 갖고 사는데 자꾸 자식을 바라보고 와이프를 바라볼 때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흠이 잘 보인다, 안 보인다? 같이 사는데 어째 안 보여? 그러면 입이 가만히 못 있죠? 그럼 올바른 말을 꺼집어낸다는 게 그게 결국엔 참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학생이니까. 근데 우리가 막상 공부해보니까 12년 동안, 고등학교 때까지만 12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만 하더라, 안 하더라? 우리도 안 했어요. 학생이 학생이기 때문에 정말 학생답게 12년을 공부했다 하면 스카이 대학 가야 된다, 못 가야 된다? 가야 되죠. 그렇게 12년 동안 학생답게 공부했는데 스카이 대학을 못 갔다 그러면 그게 대가리가 나쁜 거지, 그게. 우리도 어느새 힘들 땐 쉬어가면서 공부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노름세월이 많았듯이 애들도 그랬을 때 부모들이 너 왜 공부 안 하니? 왜 공부 안 하니? 그럼 이제 싸움밖에 안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꾸며놓으면. 이건 방송용이 아니니까 제가 좀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대리석으로 꾸미는 것도 한 면만 꾸미세요. 한 면만. 예. 그리고 날카로운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날카로운 게 있으면 안 돼요. 액자를 가급적이면 유리 없는 액자를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유리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집안에는 요즘엔 사진이나 이런 것들, 사진 같은 경우는 코팅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코팅을 쫙 인화지에다가 붙여버려가지고 액자에 유리도 필요 없이 딱 액자만 해서 딱 걸 수 있어요. 유리 없이. 그래서 그 액자를 봤었을 때 유험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리 없는 액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저걸 확장하는 거죠, 확장. 그 다음, 뭐, 생기가 있다, 사기가 있다. 생기가 있다, 사기가 있다. 집안을 어떻게 하면 생기가 북돋을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죽은 기운이 자꾸 머물도록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집안에 박제를 갖다 놨다. 잘했다, 못했다. 사슴뿔 같은 거 갖다 놓고, 예? 그 다음에 거북이 오래 살겠다고 거북이 등짝 같은 거 내장 파가지고 떡 걸어 놓고, 잘한 거다, 못한 거다? 풍수적으로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저 논리를 알고 탁 보면은 진짜 풍수책이 읽어져요. 예. 그러면 저기서 또 이야기를 하면 드라이 플라워 살았다 죽었다. 죽은 거 단지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면 이렇게 쓸모있고 효용이 있어야 돼. 책상처럼, 밥상처럼, 식탁처럼, 책장처럼 죽었다면. 쓸모가 있지도 않으면서 죽은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그럼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집에 있는 조화들, 그 드라이 플라워들은 버리세요. 차라리 보름에 한 번, 생화를 한 번 돈 10,000원어치를 갖다 놓고 응접실에다가 놔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꽃꽂이를 조금 잘하든 못하든을 떠나서 보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4, 5일 꽃필 거라도 갖다 놓으시라니. 그게 훨씬 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 풍수 인테리어를 이제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자, 진짜 생활 풍수 이야기하면 딱 이야기할 거 진짜 많다. 잠자는 머리 방향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나중에 때 되면 제가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뭐 머리를 북쪽으로 둔다, 안 둔다. 왜? 제사 지내는 방향이고 죽은 사람이 머리를 북쪽으로 두니까 산 사람은 두면 안 되고 북망산청 간다고 하니까 안 되고. 아니거든. 아니거든. 100% 아니거든요. 네, 머리는 차게.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북쪽으로 뭐 죽은 사람이 안 되니까 국그릇 바꾸듯이 바꾸는 줄 안단 말이야, 이게. 북망산청. 동서남북의 북자와 동서남북할 때 북과 북망산의 북과 죽은 사람이 머리를 북자로 둔다 할 때 이 북이 뜻이 다 틀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걸 다 동서남북의 북으로 생각하는데 뜻이, 의미가 다 달라요. 무슨 뜻이에요? 길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최고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원장 그러면 그 원의 장이잖아요. 최고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한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한꺼번에 다 북을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논리는 그럴듯한데,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논리가 맞다고 해서 현실까지 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민족은 검증된 머리 안 두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절대 머리 안 두설까요? 100% 안 두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죠? 남쪽 땡, 서쪽 땡, 동쪽 땡, 문 여는 쪽 땡, 바람 들어오는 쪽 땡. 굴뚝이 50점짜리 답, 부엌 쪽이 50점짜리 답이고 굴뚝 쪽이 90점짜리 답이고, 정확한 말은 방 안에서만 따진다면 아랫목이요. 아랫목, 윗목이에요. 그죠? 우리 문화는 다른 일본의 다다미 문화도 아니고요. 서양의 벽난로 문화도 아니고 침대 문화도 아니었고요. 구들 문화였기 때문에 뜨거운 쪽으로 머리 피해 자기 바빴지 어느 쪽으로 머리 두고 자는 민족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방도 작았죠. 그리고 문도 어땠어요? 지금은처럼 이렇게 열고 닫는 여닫이 문이 아니고 옛날에는 밀고 닫는 미닫이였기 때문에 그 아랫목 피하려고 머리가 문 쪽으로 가는 것도 불사했다는 얘기예요. 그 아랫목이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그게 검증된 내용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머리 북쪽으로 두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궁이라고 하는 답을 말하나 못하나 째려보세요. 아궁이라는 대답도 모르면서 머리 잠자는 방향은 거기가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강사라면 검증된 논리 없이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많은 부분이 지금 구라를 쳐도 되니까는 미래에 내가 탈 안 날 것 같으니까 마구 떠드는 게 이 학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서 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을 하면 여기 이제 장관이 날 자리야 그러면은 손주가 지금 손주가 나중에 장관 되면 몇 년 걸려요? 50년 걸리는데 그때는 뭐 다 거래했던 사람은 죽고 없는 판인데. 자, 전 너무 리얼합니까? 근데 지금은 아파트인데 뭐 다른 목이나 불풀이 없다는 박수는 그래서 편법으로 나온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스님들이나 철학관이나 무당들이 또는 이제 도사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피는 것이지 그게 논리가 맞다 해서 검증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검증된 내용은 어디까지만이다? 아궁이까지만 검증된 내용이에요. 나머진 자기 개인 이론이에요. 그걸 무조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검증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아파트에서는 아무 쪽이 괜찮아요. 그러면 수맥도 피하고 꼭 자야 된다 이런 소리도 듣잖아요. 네. 그러면 수맥도 옛날에 전통 풍수 이론에서는 없던 내용이었다는 얘기예요. 검증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세기에 들어와 갖고 이제 인정해 주는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건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저도 수맥 인정하거든요. 수맥 피해서 잘 알았고 저도 이야기를 이제 개별 출장을 갔었을 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강의 시간이니까 일단 정석을 가리킨 다음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강의하는 방법이 힘드세요? 아닙니다. 괜찮죠? 네. 정말로요? 선생님 아궁이라는 네? 아랫목이요. 네? 아랫목. 아궁이를 아랫목으로 아니, 아궁 있는 쪽이 아랫목이 되니까. 예. 그쪽으로 머리 드는 거예요. 예. 그 결과적으로는 남쪽이 따뜻하니까 아궁이가 따스니까 머리를 안 둔다. 아니요. 찼게 자고 머리는 시원하게 해라. 이거 제가 또 쎄빠지게 또 문화재를 돌아다니면서 아궁이만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쎄빠지게 분석을 했더니 동서남북에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 그 건축 구조에 따라서 아궁이를 뚫었지, 그 건물의 배치에 따라서 아궁이를 뚫었지, 동서남북을 정하고 뚫지는 않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는 아니고 아파트야 아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다? 유추해서 개별적인 논리를 누구 걸 택해서 나는 활용하고 머리 두고 잘 거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쪽 도사님 의견을 이제 수용할래. 아궁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저쪽 의사 말을 들을래. 저쪽 스님 말을 들을래. 이렇게 가란 얘기예요. 아파트는 방모가 없으니까 일단 자기가 편한 쪽으로 비는 그것도 자기 이론이란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죠? 네. 예, 옛날엔 아궁이가 100%였기 때문에 그 고민을 안 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생활풍수 인테리어 들어오니까 질문이 나오셔. 예. 그 현관을 이제 열 때 그 화장실이 보이는 게 뭐 좋다 안 좋다 이런데 네. 그건 뭐 의견이 자, 일단 너무나 세태가 바뀌어서 뒷간이 안방 옆에까지 왔어요. 안방 안에까지 그렇죠. 예, 안방 안에까지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통 풍수에서 깊이 했던 방법을 편리화 때문에, 실용화 때문에 화장실이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나마 냄새가 덜 나서 그렇지. 그러면 그건 우리가 더럽다는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 안 두었던 뒷간이었는데, 그게 인간의 몸까지 가까이 왔다는 소리는 최대한 냄새를 안 나게끔 하면서 옆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변기 뚜껑부터 닫는다, 안 닫는다? 닫아야 되죠. 그 다음은 환기를 위해서라면 열어놓되 굳이 열어놓을 필요는 없다. 화장실에서는 나쁜 기운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예? 굳이 그 화장실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비누 냄새, 뭐 목욕실 냄새 이런 것들이 온 방을 진동을 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말리기 위해서 문을 한 10cm 이렇게 열어놔서 저절로 말리게끔 하는 건 좋지만 활짝 열어놓고 평소 때 생활하진 말아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지금 질문하신 건 현관에서 문을 딱 열었을 때 맞은편에 화장실이 보이는 거에 좋은지 나쁜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세요? 그랬을 때는 이제 풍수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기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풍수적인 기운. 풍수에서는 모든 사물에는 다 에너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생명체만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놈 생명체가 있다 없다? 생명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생명체가 위협을 받기도 하잖아요. 비록 무생물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모든 사물에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풍수는 전제하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산에는 산기운이 있다라고 보고요. 물에는 물기운이 있다고 보고요. 날카로운 기운은 우린 칼을 보면서 뭘 느껴요? 살기를 느끼잖아요. 무생물이지만. 그래서 이제 공기의 흐름도 결국엔 바람인데 그것이 옛날에는 좋은 기운이 대문으로 들어왔을 때, 옛날엔 또 양반들은 대문 방향을 잘 정해놨거든요. 좋은 기운 받아들이려고 용 쓴 민족이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대문을 열어놨으니까 일단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데, 좋은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방 곳곳에 이렇게 좋은 기운을 싹 부드럽게 뿌려주고 그 다음 어디론가 슬며시 사라져야지 좋은 바람인데, 이게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직통을 한다면 주변에 좋은 공기, 좋은 에너지를 주기도 전에 빠져버리니까 그 집의 기운이, 좋은 기운이 머물 새가 없더라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기가 바로 보인다는 건 제일 안 좋고, 변기는 비록 안 보일지라도, 현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변기가 안 보일지라도 문을 항상 열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그걸 좀 막고 싶다면 중간문 있죠? 신발 벗고 여는 문이요. 네, 중문을 설치를 하시고 상징적으로요. 그 다음에 그 중문의 유리창은 변기가 화장실 문이 안 보일 정도로 반투명 유리창으로. 중문의 유리창 있잖아요. 중문의 유리창은요, 투명한 걸로 하시거나 각지고 이제 얼룩덜룩덜룩하게 보이는 것들 있죠. 안은 보이긴 보이는데 막 무늬가 있어가지고 안이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건 안 좋아요. 차라리 그냥 반투명으로 하세요. 눈은 항상 반듯한 거를 봐야 되는데 우그러진 거를 보면은 우그러진 생각을 한다라고 봐요.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 자, 그럼 이게 이제 나쁜 바람인데, 나쁜 바람이 태풍과 북풍 한설 같은 바람은 나쁜 바람이다. 그럼 이 두 개 차이는 뭐예요? 이놈과 좋은 바람과 나쁜 바람의 차이는 뭘 것 같아요? 궁극적인 바람의 차이가. 스피드 차이죠. 빠른 바람은 시원한 바람.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스피드가 가장 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바람은 나쁜데, 예, 빠른 바람은 두 가지가 있더란 얘기죠. 빠른 바람 중에서도 무난한 바람이 있고 나쁜 바람이 있다. 평야에서 부는 바람,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바람이 있죠. 이놈은 그래도 무난해요. 골바람이 이게 아참은 사람 죽이는 바람이죠. 문틈, 문풍지가, 문틈 바람 있잖아요. 예.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부터 속도가 빨라지는 바람이에요. 그게 나쁜 바람이에요. 평야에서 흩어져서 오는 바람, 바닷가에서 흩어져서 오는 바람 1시간 맞고 있어도 감기 안 걸려요. 근데 문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골짜기에서 딱 얻어맞는 자리에서 딱 5분, 10분 있으면 재채기부터 한다니까요.